근데 아까 이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왔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왜 새로운 나라 건설을 하려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 당시도 그 조선은 거의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저 어주까지 도망을 가고 자기가 겁이 나니까 17살짜리 아들한테 그 항전을 독려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망한 나라였는데 왜 그때 새로운 나라 건설을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책사가 없었지 않나, 유교의 중에 애교에 이순 장군도 중독이 돼 있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생각을 못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선 중기에 노비가 전체 인구의 40%나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누가 깃대만 들면 될 것도 같았는데 그걸 안 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선조가 뭐 잘 나가는 의병장 이런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 드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후기에 또 그 도탄에 빠진 세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비가 40%나 되는데 왜 반란은 없었을까? 로마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져보기를,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 가난하면 혁명이 안 일어나잖아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교의 예치에 물들어 있었던 거 아니냐? 혁명 이념이 있는 맹자를 공부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은 맹치유신을 한 게 요시다 소인이라는 맹치유신의 그 사상적 서성인데, 이 사람이 맹자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권의 책을 읽어야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뜻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지성으로 그걸 실천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본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노비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노비의 증가 요인이 바로 일천적천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천적천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자수모법의 이제 그 천한 사람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르다고 했는데, 고려 말기 그 혼란기에 오면 일천적천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이 와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충렬하는 그걸 그 원나라 대도에까지 가서 이 사람을 쫓아보내면서까지 방어합니다. 그게 우리 고려시대 말기의 모습인데, 조선 전기에 와서 태종은 종부법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의 원리 맞아요. 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는 잘 아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와서 신하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종부법이 잘못됐다 고쳐라 하는데도 세종은 명확하게 종부법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임스 팔레 교수가 아까 말한 그 책 유교적 갱신론과 조선의 제조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세종은 노비 여성이 자녀의 아버지를 양인이라 속여 자녀에게 양인 신분을 주려는 이 시도를 막으려는 생각이었으며, 또 양반이 천첩을 두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서를 양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부법을 유지하려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해결청은 양반 남성과 천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천 교혼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세종은 종부법을 명확히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 남성과 결혼한 천첩의 자녀들은 양이 신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류가 되었다. 이렇게 그 제임스 팔레 교수는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종부법 유지와 양천교혼 금지를 했고 종부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 팔레 교수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종모법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모법을 세종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니고 그 후에 단종 이런 때 한 거 아닌가. 그때는 신하들이 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 어른께서도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니까 그때 막 돌아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조에 와서도 종부법을 처음에는 보곤 했는데 나중에 그 속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양인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래서 종모법을 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69년 gen국대전에는 관원과 노비 여성 천첩의 소생은 양인으로 한다. 그리고 양천교원 소생은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 이렇게 행가 보니까 그 일천적천 명확하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양반과 천첩 소생은 양인을 한다. 이게 이제 종부법의 대의로 생각되고, 그리고 양천교원 소생은 어머니 신분을 한다. 이게 다 있으니까 저절로 일천적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제가 경국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상세하게 규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고 단지 제임스 팔레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후기인 노비는 갑자기 감소해 40% 10%까지 떨어져요. 5%까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공노비와 사노비의 무가응시를 허용했으면 그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소고군을 만들어 전출도 노비도 군인이 될 수 있게끔 해줬고, 또 그 뒤에도 양인이 부족해서 사노비를 동원해서 양정의 부족을 해결하려 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노비는 그 병력의 30%까지 되었다. 이런 게 제임스 팔레 교수 책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신대기근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인이 조세와 요역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천민 신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학자 유수는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인이 천민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걸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하향평준화되고 있었다. 그 평민이 그냥 천민으로 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이제 너무 노비가 늘어나니까 일천적천이 아니고 종모법을 강하게 실천합니다. 그때 서인들이 노론이 종모법을 주장을 했는데 더 많은 양인들을 군역에 보내기 위해 채택하고, 그때도 남인은 노비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6만 6천 명의 노비 문수를 불사르고 공노비도 획파되고, 그리고 1894년 갑오갱장 때 노비제도가 폐지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노비 반란도 없이 저절로 노비가 없어진 사회예요. 그런데 좀 허망한 생각이 드는 게, 제임스 팔레 교수는 노비가 없어진 가장 큰 원인이 도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이후 노비 인구가 급감한 원인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노비 자신들이 움직임이었는데, 그들은 정치가 부패해 도망간 노비를 출시할 의지를 잃어버린 틈을 이용해서 저항했다. 그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외거 노비가 아무리 기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이었다 해도 속신의 대가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도망간 노비를 채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성공할 확률도 낮았다. 특히 그 남은 토지를 누가 경쟁할지는 그 당시에 양인 소작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주면 됐지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들여서 노비를 잡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노비가 감소한 것은 공사 노비 소유주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비들이 유망하고 노비 장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말을 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노비의 도망과 또 양인의 노비화, 이게 이제 겹쳐져서 소작인도 많고 또 노비 수준이 소작인이니까 굳이 노비를 잡을 필요가 없고 노비가 도망가는 걸 갖다가 허용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노비제도를 없게 만들었는데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노비제도를 없앴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